나도 있어 캄포도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원목 나무도마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소개합니다. 도마의 소재로는 편백, 자작, 월넛, 캄포 등 다양한 나무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캄포는 특유의 향이 있어 방충 기능과 살균 작용을 하고 색감과 무늬가 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나무를 준비하실 때는 만들고자 하는 나무에 보다 가로, 세로 약 5cm 정도 큰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무의 디자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가장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도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톱질을 할 때는 나무를 단단히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너무 세게 미시면 톱질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부드럽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T톱을 이용해서 내 모서리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톱날은 직각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T톱은 일반 톱과 다르게 곡선 부를 유연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옆에 보이시는 도마들처럼 도마를 걸기 위한 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그 홀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을 뚫을 때는 도마 밑면에 못 쓰는 나무를 받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반 드릴날은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도마 거리용 홀을 뚫기에는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홀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는데요. 한 번에 뚫지 마시고 여러 차례 나눠서 천천히 뚫도록 합니다. 나무가 타면서 연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건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포질을 해야 되는데요. 사포를 사용할 때는 번호가 낮은 것에서 높은 순으로, 거친 것에서 고운 순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포질 할 때는 이런 손잡이가 달린 것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이게 없을 경우에 아까 받침목으로 썼던 나무 쪼가리들을 사포에 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포질은 나무의 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낮은 번호 사포를 할 때는 좀 세게 밀어주고요. 모서리면을 밀 때도요, 결 방향으로 사포질을 해줘야 합니다. 뚫었던 홀은 둥그렇게 감습니다. 이제 사포를 바꿔서 두 번째 가공을 하는데요.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결 방향으로, 하지만 사포가 고와질수록 미는 힘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사포질을 오랫동안 해야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표면이 어느 정도 갈아졌다고 느껴질 때 사포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마지막 샌딩까지 끝났습니다. 표면이 한결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샌딩으로 인해서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 결 사이사이에 박힌 먼지를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 방향으로 먼지 날리는 게 보이시나요? 붓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칫솔 버리지 마시고요. 그때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붓 대용으로. 마지막 단계 오일을 바를 건데요. 오일은 각종 도마용 전용 오일이 있지만 저는 오늘 천연 미네랄 오일을 준비를 했고요. 미네랄 오일이 없을 경우에 집에서 사용하시는 포도씨유나 올리브유 등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콩기름이라 일반 식용유는 안 됩니다. 불건성유라고 해서 마르지 않는 기름이거든요. 도마 표면에 마르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도마 사용하기에 안 좋습니다. 오일은 흐르지 않을 만큼, 촉촉히 젖을 만큼 도마 위에 뿌려주고 오일이 스며든과 동시에 색감이 확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점점 색이 짙어지는 게 너무 멋지네요. 몇 번을 해야 되느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 오일을 바르고 이 작업을 3회 정도, 그러면 3일 정도가 소요되겠죠. 3일 정도 이 작업을 해주시면 더 튼튼하고 색감이 좋고 오래가는 도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일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역시 캄포는 색감과 무늬가 화려한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만들기로 찾아뵙겠습니다.